9월 넷째 주 한반도 기상해설, 고기압의 청명한 가을 하늘, 그리고 다가오는 정체전선의 장기 폭우.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상해설을 통해 이번 주 우리나라 날씨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으며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고, 아침 저녁에는 선선한 공기가 감돌며 가을의 깊이를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맑은 날씨가 오래 이어지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중반, 수요일부터는 정체전선이 자리 잡으면서 전국적으로 다시 비 소식이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이 비는 짧게 쏟아지고 그치는 형태가 아니라 며칠 동안 꾸준히 이어지는 장마성 비로 누적 강수량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날씨 변화가 예상되는지 일자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차가운 북고기압의 영향, 선선한 가을. 어제 우리나라 상공을 지배하던 북쪽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남쪽의 따뜻한 공기와 뒤섞이지 못한 채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한층 더 낮아져 출근길에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를 500헥토파스칼, 약 5,500m 상공의 기압 고도선 분석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변의 등고선 값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선이 기준인 5880보다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곧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이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고기압의 시계 방향 흐름으로 인해 동풍 계열의 강한 바람이 유입됩니다. 이 바람은 동해안에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고 산맥을 넘으며 서쪽 지역이 동쪽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이게 만듭니다. 주요 도시 낮 최고 기온 20에서 25도, 전국적으로 쌀쌀하겠으며 특히 동해안 지역은 20도 이하로 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23일 화요일, 태풍 영향, 남풍 유입으로 기온 상승. 화요일에는 북동쪽에 자리 잡았던 고기압이 일본 홋카이도 부근으로 물러나며 우리나라 기류 패턴에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18호 태풍 라가사와 19호 태풍 너구리가 만들어내는 저기압 흐름이 남풍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고온다습한 남풍 계열 바람이 유입, 기온 상승. 월요일보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2에서 3도 이상 높아짐. 한낮에는 다소 후텁지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음. 주요 도시 낮 최고 기온 21에서 27도.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초가을의 선선함보다는 늦여름스러운 따뜻함을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9월 24일 수요일 이후, 정체전선 본격 발달, 장기간 비 소식.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할 시점은 바로 수요일 이후입니다. 핵심은 정체전선입니다. 북쪽, 찬 공기, 건조한 성질. 남쪽, 태풍이 몰고 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 두 공기가 충돌, 한반도 중부 근처에 비구름대 형성. 특히 현재 홍콩 인근에 위치한 제18호 태풍 라가사가 막대한 수증기를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50헥토파스칼, 약 1500m 상공의 하층 제트류가 이 수증기를 한반도 방향으로 강하게 실어 나르며 정체전선의 비구름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BCMW 모델 분석에 따르면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사흘 이상 비가 이어질 전망, 단시간 폭우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 현강수, 누적 강수량 100mm 이상, 지역에 따라 200mm에 이를 가능성도 있음. 우려되는 2차 피해, 하천 범람, 저지대 농경지 침수, 도로 교통마비, 산사태 가능성. 지역별 상세 전망.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월요일 아침 15도 안팎, 낮 22도 전후. 선선. 화요일 25도 내외로 다시 상승. 수요일 이후 정체전선 영향으로 장마 같은 비. 출퇴근길 교통혼잡 우려. 충청권. 이번 강수에 직접 타격 지연. 수요일부터 장기간 비가 집중. 하천, 댐 수위 급상승 가능성. 호남권. 지형성 강수 플러스 정체전선 영향으로 국시성 호우 가능성. 농작물 침수 피해 각별히 주의 필요. 영남권. 초반에는 맑고 선선. 화요일 이후 점차 기온 상승. 수요일부터 남쪽 수증기 유입으로 비 확대. 강원도. 동풍 영향으로 동해안 일부 지역 월요일부터 비 가능성. 화요일 수요일 기온 오르나 중부권과 함께 정체전선 직격 가능성. 제주 남해안. 태풍 간접 영향 가장 빨리 받아 강풍 풍랑 주의. 항공편 여객선 운항 차질 예상. 생활 안전대책. 주 초반에는 1차구 주의, 감기 호흡기 질환 관리,
주중반 이후는 비 피해 대비, 배수구 청소, 농작물 비닐하우스 보강, 저지대 거주민 대피 대비. 교통, 출퇴근길 장시간 지연 가능, 미리 대중교통 활용 계획 필요. 이번 주 한반도는 초반에는 선선한 가을 하늘, 하지만 주 중반부터는 정체전선 플러스 태풍 수증기가 결합해 장기간의 폭우가 찾아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누적 강수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기상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반도의 이번 주 날씨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 상공에는 북쪽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포근한 햇살이 비치지만 아침과 저녁에는 제법 선선한 공기가 감돌아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맑은 날씨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수요일부터 정체전선이 자리 잡으며 전국적으로 다시 비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비는 짧게 쏟아지고 그치는 형태가 아니라 며칠 동안 꾸준히 이어지며 누적 강수량을 높이는 특징을 보여 지역별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강원 영서 내륙 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에서 14도로 평년보다 다소 낮게 형성되며 낮 기온도 20에서 22도 정도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날씨는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기압골과 동풍이 겹치면서 산지에는 국제적인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등산이나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은 날씨 변화에 유의하고 비 대비 장비를 갖추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이 직접적으로 불어들어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름이 끼는 곳이 되겠습니다. 일부 해안가에는 약한 비가 스치듯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21도로 비교적 낮아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요일 이후 정체전선이 강하게 형성되면 장시간 비가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 오늘부터 집안 점검이나 배수로 정비 등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청권은 오늘까지는 대체로 맑지만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2에서 24도로 선선한 편이지만 수요일 이후에는 이번 정체전선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장기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권은 이번 주 누적 강수량이 가장 많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하천 주변과 저지대 거주자들은 미리 대비해야 하며 농업시설 점검 또한 필수적입니다. 호남권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24에서 26도로 비교적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해안 지역은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조금 더 선선합니다. 전남 동부 해안에서는 국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으니 외출 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수요일 이후에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확장되며 호남권에도 강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남권 내륙 지역은 낮 최고 23에서 26도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고 일부 해안에서는 오늘 밤부터 짧은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등 동해안 도시들은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아 해안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오전까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지만 오후로 갈수록 구름이 많아지고 남쪽 먼 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에서 28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며 습도도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한 바람이 강해 해상 물결이 거세지고 오늘 밤부터 여객선 운항 차질과 항공편 지연 가능성도 있으므로 여행객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수도권은 오늘 맑지만 선선하며 수요일 이후 정체전선 대비가 필요하고 강원 영동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과 강풍, 약한 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청권은 수요일 이후 장기간 비와 최다 누적 강수 위험 지역이며 호남권은 오늘 포근하지만 곧 비구름대가 남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남권은 내륙은 온화하나 동해안은 강풍과 파도에 유의해야 하며 제주도는 오후부터 구름과 바람이 강해지며 해상교통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번 주는 초반 선선한 가을 날씨와 중반 이후 장기간 비의 대비가 모두 필요한 만큼 건강관리와 안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슈퍼태풍 라가사와 연쇄 태풍의 그림자, 9월 말 동북아 기상 대혼란, 심층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순한 일기예보를 넘어 올가을 동북아시아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초대형 기상 시나리오를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태풍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경로와 성격을 가진 연속적인 태풍과 저기압의 복합적 영향입니다.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한반도는 물론 일본, 동남아까지 거대한 기상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으며 지역별 대응과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제18호 태풍 라가사, 슈퍼태풍의 위력과 수증기 공급. 현재 라가사는 홍콩 인근 남중국해 해역에서 맹렬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20헥토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5m/s, 시속 200km 이상으로 이는 단순 태풍이 아닌 슈퍼태풍, 즉 슈퍼 타이푼 수준입니다. 예상 경로는 9월 24일 홍콩 통과, 25일 베트남 북부 상륙으로 직접 한반도로 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라가사가 뿜어내는 막대한 수증기가 북쪽 한랭 고기압과 충돌하며 우리나라 중부를 가로지르는 정체전선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며칠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비구름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권, 호남권, 수도권, 사흘 이상 이어지는 장마성 호우 가능, 위험 요소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도시교통 마비. 즉, 라가사 자체의 경로보다 수증기와 대기 에너지의 간접적인 영향이 한반도 날씨에 훨씬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제19호 태풍, 일본을 향한 동쪽의 위협. 한편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이미 제19호 태풍이 발생하여 북상 중입니다. 모델 예측에 따르면 9월 29일 전후 일본 동쪽 해역 통과가 유력합니다. 직접적인 한반도 상륙 가능성은 낮지만 이 태풍이 만들어내는 저기압 흐름과 동풍은 동해안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동해안, 동풍성 폭우, 오로그라픽 레인 발생 가능. 항만, 어업, 동해안 도시, 강풍과 파도 상승으로 피해 우려. 즉, 라가사와 함께 한반도 주변의 대기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며 지역별 피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20호 태풍 가능성, 남쪽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변수. 필리핀 남쪽 해상에서는 새로운 열대저하포가 서서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하지만 수일 내 제20호 태풍으로 격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태풍이 형성되면 10월 초 남중국해와 동남아를 휩쓸며 한반도 정체전선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번 9월 말 10월 초는 태풍의 계단 구조로 하나가 지나가기 전에 또 하나가 영향을 미치며 연속적 에너지 공급과 장기 호우 가능성이 이어지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기상학적 해석, 슈퍼태풍과 정체전선의 상호작용. 상층, 500HP, 즉 약 5,500m. 차가운 북서풍이 내려와 한랭전선대를 강화. 하층, 850HP, 즉 약 1,500m. 라가사에서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남풍 지속 공급. 정체전선, 두 공기가 충돌하며 한반도 중부를 따라 형성, 며칠간 움직이지 않음. 이 조합은 마치 거대한 기상 폭탄 장치와도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찬 공기가, 다른 쪽에서는 무한한 수증기가 지속 공급되며 정체전선은 끊임없이 강력한 비구름대를 만들어냅니다. 지역별 주요 위험과 예상 피해. 수도권, 충청권, 장기간 지속되는 호우, 충분도 누계 200mm 이상 가능, 도시 침수, 교통마비, 하천 범람 위험. 호남권, 지형성 폭우와 겹쳐 산사태, 농경지 침수 우려, 저지대 주민과 농민은 사전 대비 필요. 제주민 남해안, 태풍 간접 영향으로 풍랑, 강풍, 역행선 항공편 운항 차질. 여행자 해상활동 주의. 동해안, 19호 태풍 간접 영향으로 동풍 폭우와 강풍 발생, 항만, 어업 피해 가능성 높음. 이번 9월 말 동북아 기상 상황은 단순한 태풍 경로 예측을 넘어 연쇄 태풍과 정체전선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장기 호우 및 강풍 위험이 핵심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동해안, 제주 및 남해안 등 전 지역에서 장기 대비와 생활 안전 관리가 필요하며 기상청 발표와 지역 재난 대응 지침을 주시해야 합니다. 9월 말 기상재난의 교차로, 한반도, 연속 태풍의 포위망 속으로. 우리가 마주할 9월 말 한반도는 단순한 태풍 한두 개의 영향권이 아닙니다. 남쪽에서는 슈퍼태풍 라가사가 끝없는 수증기를 밀어올리며 남중국해를 휘몰아치고 있고, 동쪽에서는 제19호 태풍이 동해안을 압박하며 강풍과 폭우를 예고합니다. 게다가
남쪽 먼 바다에서는 제20호 태풍 후보가 서서히 발달하며 추가적인 변수로 대기 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주변에 다수의 강력한 열대 저기압이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은 단순한 폭우나 강풍 예보를 넘어선 복합 기상재난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기상학적으로 보면 북쪽의 한랭 고기압과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한반도 중부를 따라 형성되는 정체전선에서 충돌하며 장기간의 비구름과 폭우를 지속시키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특히 라가사가 공급하는 막대한 수증기는 850헥토파스칼 하층 제트류를 타고 북상하며 충청권과 수도권, 호남권에 사흘 이상 이어지는 장마성 호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폭우가 아닌 누적 강수 형태로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교통바비 등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해안을 향한 제19호 태풍의 간접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동해안 산맥을 타고 올라오는 동풍성 폭우는 항만과 어업시설에 직접적 피해를 주며 해안도시 주민들에게는 강풍과 높은 파도라는 또 다른 위협이 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남쪽에서 접근하는 20호 태풍 후보와 연계되어 풍랑과 항공 해상교통 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9월 말 한반도는 거대한 기상 전쟁터로 변할 수 있으며 올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론. 슈퍼 태풍 나가사와 연속 태풍의 포위망 속에서 한반도 전역은 다중 기상 재난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각 지역별 날씨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시민과 관련 기관 모두 비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